윤석열 대통령이 첫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 대해 미 언론들은 격동 속에 벌어진 최신판 중대 사건으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수감자 100명이 투입되고 사설 소방수들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전체 CPI 소비자 물가는 오른 대신 근원 물가는 내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가 임박해지자 틱톡 유저들이 비슷한 포맷의 중국산 샤오 홍수, 레드노트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이 단 하루도 변함없이 전면 동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격동 속에 벌어진 최신판 중대 사건으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무효인 영장 집행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48시간 동안의 내란 혐의 조사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일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되는 영어의 몸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마!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패, 국회 탄핵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된 사태가 발생하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톱뉴스,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톱뉴스로 계엄 도박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내란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체포됐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기는 한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란죄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공수처에 체포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실패, 2차 시도에서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심리 시작, 두 번째 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이어진 격동 속의 최신판 광경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일면 톱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긴급 속보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짧게 실패한 계엄 선포에 대한 대가로 더 깊게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한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당국의 출두 요구를 거부해왔고 불법 무효임을 주장하며 맞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2차 때 압도적인 경찰력에 결국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수사당국이 100명만 들어갔다가 경호처에 밀려 실패했으나 1월 15일 2차 시도에서는 3,200명이나 동원한 압도적인 경찰력에 12일간의 대치와 긴장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160대 버스에 타고 온 1,0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고 경호원들의 격렬한 저항도 없어 격한 충돌 없이 끝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에 앞서 준비해 배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모든 법이 무너졌으며 불법에 불법을 더한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호원들과 경찰의 충돌,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공식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위험과 현직 대통령에도 면책이 안 되는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지도력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20일 취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나 숨진 갖가지 도전의 시기에서 서울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 지역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수감자 100명이 투입되고 부유층에서는 사설 소방수들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수감자들은 하루 $10를 받으며 진화 작업 하루당 이틀씩 감형받고 있습니다. 사설 소방대원들은 주택이나 건물을 보호해 주는데 $2,500에서 $14,000를 받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LA 지역의 대재앙 산불은 강풍이 우려보다는 덜 몰아치면서 화요일 확산 또는 악화 위기를 넘겼으나 수요일에도 아직 레드 플래그, 적색 경보가 발령돼 있어 두려움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파괴적인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최소 25명으로 늘었으며 60평방마일의 넓은 지역을 불태우며 12,000채의 주택과 건물, 자동차 등 구조물들을 전소 또는 전파시켰습니다.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이 연방과 9개 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산불 대재앙을 잡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카운티 소방당국에 공공소방대원들이 14,000명이 배치됐고 공공살포가 가능한 헬기와 수송기 등 항공기가 84대 출격해 있습니다. 여기에 진화 총력의 수감자들을 동원한 데 이어 사설 소방대원들을 고용하는 등 보기 드문 필사의 노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불태우고 있는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에 고가의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에서는 카운티 소방대의 인력 부족을 감안해 사설 소방회사와 계약을 맺고 민간 소방수들에게 개인적인 보호를 맡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소방수들로 구성된 사설 소방회사들의 소방대원들은 카운티 소방대와 협력하면서도 고객의 특정 시설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시 또는 카운티 소방대원들과 소화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유층은 돈을 내고서 사설 소방회사에게 자신들의 주택이나 건물을 화마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지역에 있는 한 사설 소방회사에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120통 이상 걸려왔으며 불길에 휩싸일 위험이 다급한 지역부터 출동해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산불 진압협회에는 사설 소방회사들이 369개사가 회원으로 있으며 이들 회사에 속한 민간 소방대원들은 1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LA 지역 산불 진화에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타주에 소재한 사설 소방회사들의 소방수들도 출동한 것으로 이 협회는 밝혔습니다. 사설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는 데에는 상황에 따라 $2,500에서 $14,000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화 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한 수감자들은 95명으로 하루에 $10 24센트와 시간당 $1씩 추가돼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신 하루 진화 작업을 벌이면 이틀 감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대형 산불 진화 등 자연재해에 투입하는 플랜은 100년이 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두 지역들에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물가가 전체 CPI는 오른 대신 근원 물가는 내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는 오는 5월까지 현재 4.25 내지 4.5%에서 동결될 것이란 예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서는 0.4% 오르면서 연율로는 2.9%로 더 인상됐습니다. 이는 11월에 0.3%, 2.7%에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된 겁니다. 반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전달보다 0.2%, 전년보다 3.2%를 기록해 11월에 3.3%에서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의 소비자 물가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12월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2.5%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2.6%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0.5% 내린 수준입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전달보다 4.3%나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아직 3.9%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3%, 전년보다 4.6%나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비는 전달보다 0.5%나 오르면서 전년에 비해서도 7.3%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비는 0.2% 오르면서 전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차 가격은 전달보다 0.5%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0.4% 내린 수준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달보다 1.2% 인상됐지만 전년보다는 여전히 3.3%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이 5월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 1월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97.3%로 잡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70.1%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동결 가능성이 53%로 여전히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44.6%로 동결 가능성 32.3%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가 임박해지자 틱톡 유저들이 비슷한 포맷의 중국산 샤오 홍수, 영어로는 레드노트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드노트로 이전하면 틱톡과 비슷한 위험을 겪을 수 있지만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에 항의해 대거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고 상거래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가운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중국산 틱톡이 19일부터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틱톡이 19일부터 미국 내에서 금지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받아 설치된 앱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만 중단되기 때문에 갑자기 중지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1억 5천만 틱톡 유저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틱톡 유저들은 미국 내 금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비슷한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산 샤오 홍수, 영어로는 레드노트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샤오 홍수는 작은 붉은 책이라는 뜻이어서 영어로 레드노트로 불리고 있는데 틱톡 난민으로 자처하는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대거 갈아타고 있습니다. 샤오 홍수, 레드노트 측은 최근 들어 미국 내 이용자가 50만 명 이상 급속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홍수 레드노트는 틱톡과 비슷하게 짧은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고 온라인 상거래와도 연계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샤오홍수 레드노트는 이미 3억 명의 유저들을 갖고 있으며 틱톡의 미국 내 금지에 맞춰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 듯 벌써부터 작동이 자주 멈추는 동결 현상을 겪고 있으며 틱톡 금지 사유인 미국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중국 쪽으로 무더기 누출될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틱톡에 있는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놓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틱톡에 올려놓은 자신의 신상 정보와 동영상 등 모든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미 언론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틱톡 유저들이 자신의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먼저 틱톡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가입한 계좌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되면 세팅으로 들어가 매니지 어카운트 항목에서 다운로드 데이터를 클릭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틱톡 데이터 페이지에서 틱톡 유저가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정보나 동영상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데이터를 클릭하면 틱톡이 본인인지 증명한 후 요청을 접수하게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할 때까지 나흘이 걸립니다. 틱톡으로부터 데이터가 준비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운로드 틱톡 데이터 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zip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 등 다른 디바이스에서 unzip 파일로 풀어주면 자신의 데이터들을 원본으로 볼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정권 교체기에 맞춘 듯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전순위에서 단 하루도 변함없이 전면 동결됐습니다. 새해 첫 달에는 소폭 진전됐으나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때문인지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2025 회계년도가 시작돼 새 연관 쿼터가 배정됐음에도 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단 하루도 변함없는 전면 동결이 재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년 임기가 종료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20일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영주권 문호를 전면 제자리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의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게 발표됐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이에 비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4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가족 이민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5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22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가족 이민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